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어제 9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광역시의 철거 사고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고 이튿날 현장에선 복구와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관할구청은 철거업체의 문제를 지목했습니다. 업체가 구청에 낸 철거 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청도 할 말은 없어 보입니다. 저희가 취재해보니 사고 8일 전 구청에 위험을 알리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돌덩이가 떨어져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제대로 대응을 했다면 어제 참사는 없었을지 모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지난 2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에 한 통의 민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건물 철거 작업을 위해 쌓은 흙더미에서 돌덩이가 떨어져 내린다는 전화였습니다. 6월 2일쯤 아마 오후쯤 된 것 같거든요. 큰 돌덩이가 떨어지면서 쿵한 소리에 지금 안전장치를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위험하겠다 싶어서 구청에 전화를 했어요. 돌이 떨어진 곳은 차와 사람이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전화해서 빨리 조치를 해달라. 여기는 인도다. 사람이 지나가는데 뺄 수도 없다. 민원인에 따르면 구청 측은 재개발조합에 연락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급하게 자기도 끊고 조합에다 바로 이야기한다고 그러고 끊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고가 날 때까지 도로와 인도 통제 등의 구체적인 안전 조치는 없었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 주민은 어제 처음으로 안전망을 덮고 작업하다가 사고 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청 측은 감리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현장 점검은 따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민원 생길 때 한번 현장을 가서 어떤 주의사항을 주고하는 부분이었고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현장 점검한 적은 없습니다. 감리가 있기 때문에요. 또 민원 전화를 받은 사실에 대해선 전화를 받은 담당자가 누구인지부터 알아보겠다고 답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건물이 무너지기 전 주민들이 찍어둔 사진을 보면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위에서부터가 아니라 건물 아래층부터 먼저 부순 듯한 모습이 담겼다는 점입니다. 공사 순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정황들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5층짜리 건물은 그대로 버스를 덮쳤습니다. 2주 전 주민이 찍은 사진입니다. 건물 뒤쪽에 흙을 쌓고 있습니다. 건물 위로 굴착기를 올려 위에서부터 부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공법은 건물을 해체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크레인을 이용한 것보다 비용이 싸기 때문입니다. 철거 작업이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작업이었나요, 방식이? 예. 그런데 철거업체 관계자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어제 일부 낮은 부위를 좀 하고 오늘 처음입니다. 뒤쪽에 있던 별관의 아래를 먼저 부수고 거기에 흙을 쌓아 올렸다는 겁니다. 무너진 건물 뒤편으로 넘어와 봤습니다. 흙이 높게 쌓여 있고 현재 감식이 진행 중입니다. 건물이 무너지기 직전에 이쪽 편에서 찍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건물 위층 외벽은 그대로 멀쩡한데 아래층 벽만 뻥 뚫려 있는 모습입니다. 보통 해체 작업서와 구조 안전성 검사 결과를 구청에 제출해 허가를 받습니다. 해체 계획서는 5층에서부터 아래로 차례대로 부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진을 봐도 건물 한쪽의 아래층 뒷벽이 모두 뜯겨 있습니다. 3층까지 부수고 내려와 1, 2층을 해체한다고 구청에 보고했지만 지키지 않은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안전성 검사 결과가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도 무너진 건 이렇게 건물 한쪽의 아래층을 먼저 부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어쨌든 쏠려요, 그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사람의 다리가 있으면 한쪽 다리를 잘라낸다는 한쪽 다리가 재편하기 쉽나? 어렵잖아요. 며칠 전엔 작은 사고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A자형으로 돼 있잖아요. 짝이 없었어요. 그냥 빤 듯이 있다가 안쪽에서 한번 무너짐이 있었대요. 안쪽에서.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저걸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할구청도 철거업체가 애초 보고한 해체 계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이번 참사에 대한 수사는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엔 공사업체가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사고 현장에 나가 있는 정진명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지금 뒤로 건물 잔해가 아직 많이 쌓여 있는 것이 보이고요. 또 도로 쪽은 차들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옆으로 보면은 10m가 넘는 흙더미가 쌓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철근이 삐져나온 건물 콘크리트 잔해도 여기저기 쌓여 있습니다. 왕복 7차선 도로를 덮쳤던 건물 잔해는 거의 치워졌습니다. 사고 현장에 대한 수색 결과 추가 매물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철거 건물 붕괴 참사로 시내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네, 아직 도로 쪽은 이제 차가 다니고 있고 건물 잔해는 한쪽으로 이제
치워놓은 것으로 보이네요. 경찰이 오늘 압수수색을 여러 곳을 했다면서요? 네, 현대산업개발 광주 현장 사무소와 철거업체 등 모두 5곳입니다. 철거업체 관계자 한 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습니다. 붕괴 현장에선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도 진행됐습니다. 국토부도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붕괴 현장의 토사 제거에만 일주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사고 원인이 밝혀지기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는 이제 보이지 않지만 어제 건물 잔해가 버스를 덮칠 때 가로수가 완충 역할을 해서 그나마 피해가 좀 줄었다면서요? 네,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건물이 무너지는 순간 인도에 심어진 가로수를 함께 덮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로수는 시내버스 앞부분으로 넘어졌는데요. 가로수가 직접 덮친 버스 뒷부분보다 앞쪽이 손상이 덜했습니다. 사망자 9명이 모두 뒤쪽에서 나왔고 앞쪽에 탔던 8명은 중상을 입었는데요. 아름드리 나무가 사고 충격을 줄여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희생자를 기리는 합동분향소의 소식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유족들은 애끓는 마음에 눈물을 참지 못했는데요. 광주 동구청에는 희생자들의 합동 분향소도 차려져 시민들의 애도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족들을 여도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아내와 떨어져 서울에서 일을 하던 남편은 동료가 보여준 뉴스를 보고도 설마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제 전화하는데 한 20통화 했어요.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전화 가는데. 그래서 매몰됐구나 생각을 하고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고속버스 이용자의 시간이 많이 낭비되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제 차를 끌고 왔어요. 엉짱이 무너진 거죠. 점심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60대 여성은 두 정거장을 남기고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생일이라서 저녁에 밥을 먹기로 했는가 봐요. 미역국 같은 것도 어머니가 끓여 드셨고. 예, 끓여놓고 이제 갔어요. 장사하러. 끓여놓고 갔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그걸 마지막이 되는 거죠. 어머니와 떨어져 지내던 작은 아들은 지난 주말 어머니의 마지막 밥상이 못내 마음에 걸립니다. 밥 차려주시고 그냥 먹고 가라고 하는데 그거 먹고 가서 그냥 그게 마지막에 될 줄은 몰랐죠. 같은 버스에 타고 있었는데 생사가 갈린 부녀도 있습니다. 앞좌석에 탄 아버지는 응급실로 갔지만 맨 뒷자리에 있던 막내딸은 끝내 숨졌습니다. 늦둥이 외아들인 고교생 A군은 이날 수업이 없었지만 동아리 활동을 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약도 맺지 않고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불법 하도급 의혹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정몽규 회장은 현장으로 가서 사과는 했는데 불법 하도급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이번 사고로 고통을 겪고 계신 모든 분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시공사 회장은 고개를 숙였지만 사고 원인 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고 직후엔 불법 하도급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소방당국 브리핑에 참석한 철거공사 관계자가 본인의 소속을 밝히지 않자 철거회사가 재하도급을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명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철거 작업은 한솔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한솔기업이요? 선생님 한솔기업 관계자세요? 아니, 그러진 않습니다. 선생님 소속이 어디시냐고요? 아니, 그건 나중에 말씀드려요. 내가 이런. 이후 해당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의 현장 소장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철거공사 재하도에 관해서는 한솔기업과 계약 외에는 저희는 재하도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위배가 되기도 하고 재하도의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현장을 방문한 노형우 국토부 장관은 형식상 요건은 갖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사실관계를 더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초 철거 공법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국토부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은 명확한 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해서 진상규명이 돼야 될 것 같고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협조를 최대하겠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저희가 맞다 거기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현장 자체가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사로서 현장 관리에 안일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지난 10년간 서울 곳곳과 부산, 진주, 전주, 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철거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2년 전 서울 잠원동 사고는 어제와 여러 면에서 판박입니다. 그땐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가던 신부가 어젠 생일인 아들을 만나러 일터에서 집으로 향하던 어머니가 날벼락 같은 참변을 당했습니다. 원시적인 사고의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때마다 대책이 되풀이됐지만 현장은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불법 하도급 얘기는 이번에 또 나옵니다. 소나기 피하기식 대응은 안 됩니다. 안전이 철거되면 생명이 붕괴됩니다. 이제라도 제발 끝냅시다.